얼마 전에 또 미국 워싱턴에 다녀오셨다고 예, 이제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워싱턴 뭐 현지에서 10년 정도 또 공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가 좀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10년 공부하면 공부 되게 못하는 것처럼 8년 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사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만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초당적으로 가자면서 외통위에 유일하게 비교섭 단체 난데 그리고 제가 미국 전문가인데 저를 빼냐고. 그렇네요. 그냥 부랴부랴 그게 또 설득력이 있어서 저도 이제 마지막에 끼어서 갔다 잘하셨습니다. 왔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트럼프 이후, 그러니까 트럼프 2.0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때 어떻게 될까?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일단 외교적으로 아까 뭐 전쟁을 끝낼 거다는 얘기도 네. 하셨지만은 이 정가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네. 사실상 늘 얘기하는 게 영어로는 이스태블리시먼트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기득권하고 조금 다르고요. 자기도 뭐 부자고 이러니까 기득권으로 얘기하지 않고 기성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와싱턴에 있는 기성질서로 언론인, 정치인,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지금 관료, 예, 이들 셋을 일기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일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 외교 분야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과도하고 불의척적인 면을 관리해 준 사람들을 어덜트라 그래서 어른들.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맥메스터 안보보좌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의 적극적인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일종의 어른들이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반대로 해석했어요. 그 어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네오콘들이 있었죠. 네오콘. 뭐 볼턴이라든지 폼페이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일기를 지나면서 이들 두 파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막았던 기성질서의 일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네. 그래서 김정은하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볼턴하고 폼페이오가 망쳤다. 네. 그다음 자기가 뭐 제대로 이 미국이 그 동안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 다 버리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어덜트들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은 역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 뺐어요. 지금 지명했다. 인사를 보니까 그래서 1기보다 2기는 훨씬 더 폭발력이 있고 트럼프 색깔이 이제 그대로 나온다는 예. 거죠. 그리고 기성질서 완전히 흔들어 버릴 거다. 제가 워싱턴 가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가서 만난 사람들이 꽤 많이 만났습니다. 여야 의원, 공화당, 민주당도 만나고 그다음에 유명 한국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장님 무사도 많이 나오는데 투보에 이 속담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장님 코끼리 만지기란 말이 있죠. 어두운 곳에 자기가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은 기둥이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만지고 있냐 질문. 이 사람들 제대로 근데 뭐 그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한국 대표단이 만난 사람들은 코끼리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워싱턴은 이제 미국의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 잘 보면요. 트럼프가 워싱턴에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말하라고 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의 원대한 야심은 워싱턴에서 정치를 하지 않고 텍사스나 플로리다를 미국의 권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그 신선한 충격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물론 거기 의회가 다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상당히 실제로 신빙성이 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아직 와싱턴의 기성질서하고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러 간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걸 초당적으로. 그러나 이런 말을 합니다. 1기 때는 트럼프가 약간의 일탈, 사고, 의외성이었지만 2기 때는 근본적인 질서가 변하는 걸 할 거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보편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자유무역 질서를 뒤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져오는 것이 돌풍 정도가 아니라 태풍일 거다. 근데 우린 지금 너무 안이하다. 안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악의 정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태산입니다, 사실. 그래요.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짚어보면 사실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제 북한과 김정은과의 대화,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북한과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는 뭐 자기가 약속한 걸 꽤 잘 실천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공약 실천 1위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문제는 그 공약들이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포함이 돼 있죠. 그 중에 우리 진보나 그래도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2018년, 19년에 우리한테 엄청난 희망을 줬, 물론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근데 이 바이든 정부는 거의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 한반도 문제. 예. 그렇게 보면 이건 나쁜 사인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2018년, 19년에 실패했던 거는 네. 이 네오콘들 때문이니까 네. 이번엔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하. 심지어 이제 김정은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뉴욕 양키스의 야구 경기를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데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전쟁만 멈춰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급하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북한 문제는 이들보다는 약간 뒤에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동시적으로 러브콜은 보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또 북한이에요. 아하. 북한이 8년 전에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 전략적 위치라든지 이것들이 상당히 올라가. 이거 죄송합니다. 6년, 4년, 5년 전이네요. 2019년. 5년 전에 북한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뒤통수를 북한 입장입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하노이에서 맞고 나서 네. 북한의 살 길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남방이 아니라 북방으로 찾고 있잖아요.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 네. 이렇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러시아와의 굉장히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미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의 네. 사이가 나빠지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가 뭐냐면 유엔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이 다 합의해서 대북 제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유엔의 제재가 사실상 작동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에 북한이 제재 풀어달라고 얘기하다가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물론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 제재를 가동하고는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특히 북러협의회에서 그렇게 보면 북한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조급하지 않고 위치가 좋다. 몸값이 비싸졌다. 그렇네요. 그리고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66시 거의 70시간을 기차를 타고 또 70시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왔죠. 그 뒤통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훨씬 더 큰 요구를 할 것이고 옛날에는 외상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주겠다는 외상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현찰로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당장 트럼프가 과연 이 정도의 높고 큰 요구를 하고 현찰까지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트럼프가 받아들일 여유가 있을까? 아하. 왜냐하면 트럼프는 협상에서 지는 모습으로는 결코 협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하겠죠. 저는 손을 내밀고 북한도 호응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이것이 쉽게 다시 성공으로 간다든지 이루어질 성사가 될 수 있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한다 그러면 백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 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2019년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남북 관계는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회고해 보시면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이 과정에다가 집어넣었던 이유가 우리가 특사를 보내서 미국을 설득시켜 줬잖아요. 그다음에 예. 북한한테는 또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가 계속 때린다. 공습을 할 수도 있다. 코피 작전을 할 수도 있을 때 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한반도로 우리 허락 없이 전쟁 없다. 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이런 중간에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죠. 예. 근데 지금은 북한에 대한 어떤 지렛대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자, 보면 그냥 대북 강경책이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도 아하. 같이 바이든 정부하고 강경책을 하다가 예. 트럼프로 바뀌면서 미국은 대화로 돌아섰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 참여하려면 윤석열 정부는 노선을 바꿔야겠죠. 안 바꿀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꿔야 그나마 참여하잖아요.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윤 정부의 지지자들 그나마 남아 있는 20%의 지지자들은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꾸면 패싱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